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리티 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모발이식에는 그 FUT라고 그래가지고 절개식과 FUE라고 그래가지고 비절개 모발이식이 있는데 두 개가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그 양대 산맥이라는 뜻은 그 의학적으로는 둘 다 결과가 거의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절개법이 좀 환자분들이 싫어하냐면 뒤에 흉터가 남는 거, 그 다음에 좀 아프다는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개법이 비절개법에 비해서 좀 더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보면 통증이 이렇게 심한 비절개에 비해서 심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마취를 하는데 마취할 때만 좀 따끔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선입견이 하나는 칼로 째고 하나는 펀치로 하기 때문에 칼로 째는 게 훨씬 더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칼로 째는 통증을 우리가 수술 동안에 느낀다면 그건 수술이 아니라 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마취는 칼로 째는 걸 전혀 못 느끼게 합니다. 그 얘기는 절개법이나 비절개법이나 마취할 때만 따끔하다는 거죠. 절개법이 한 4시간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고요. 비절개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모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걸리는데, 후두부를 마취할 때는요 1분 정도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따끔한 게 절개법이나 비절개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비절개법이 절개법보다 훨씬 더 안 아프다, 이건 아니다. 마취할 때만 아픈 게 두 방법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간혹 이제 마취가 깬 뒤에 후두부가 좀 더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펀치로 이렇게 하나씩 뽑은 것보다는 칼로 짠 게 약간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진통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통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절개법을 하고 약을 잘 드시고 다음날 와서 여쭤보면 정말 아파서 죽을 뻔했다는 반응은 1년에 몇 케이스 안 되는 것 같고요. 불편했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개와 비절개를 어떤 걸 할까 고민할 때 통증 자체가 비절개를 선택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선입견이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다. 절개와 비절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절개법에 있어서 후두부를 마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일반 환자분들이 모르는 점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우리 후두부에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마취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정확한 마취는 부분 마취가 아니라 너브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신경 마취를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떤 점이 있냐면, 한 번 이렇게 몇 번 찔러가지고 계속 찔러서 아픈 게 이제 부분 마취라고 그러면, 신경 마취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에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 주사기가 들어갈 때는 안 아프게 한다, 그런 건데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요 신경은요, 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서 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은 마취를 밑에 먼저 하고 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환자분이 더 아프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너브 블록을 잘 몰랐을 때는 여기를 이제 수술하려고 그럴 때 마취를 만약에 여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요 위쪽이 다 마취가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해야 되잖아요. 밑에 부분을 절개해야 되니까 여기를 또 주사할 때 또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주사할 때도 아프고 여기 주사할 때도 또 아프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브 블록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부분 마취를 할 때 위를 하고 그러면 위가 다 마취가 되는데 또 밑에를 하니까 마취 안 된 부분을 찌르니까 또 아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너브 블록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요, 마취를 요 밑에 먼저 합니다. 주사를 여기를 먼저 놔요.
그러면 이쪽이 다 마취가 됩니다. 마취가 돼서 또 위쪽에를 또 마취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마진을 우리가 절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밑에를 먼저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위쪽이 다 마취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위쪽도 이제 마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도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만약에 10번 해야 된다. 10번 해야 되는데 5번만 아프고 5번은 아프지 않은 거하고 10번이 다 아픈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부를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할 때, 절개법을 할 때 이런 그 너브 블록의 개념을 안다면 그 통증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은 아프지만 반은 아프지 않은 곳에 주사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도 너브 블록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브 블록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부분 마취를 한다면 이게 10개를 만약에 주사를 할 때 10개가 다 아파야 되는데 이제는 5개만 아프고 나머지 위에 5개는 아프지 않다. 네, 이렇게 해서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후두부를 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절개보다 절개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절개법이 비절개에 비해서 못한 수술 방법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환자분들은 어떤 면 때문에 비절개를 더 선호하는 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흉이 되겠습니다. 절개를 하면 흉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비절개를 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흉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과거부터 우리가 비절개를 많이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흉이 있지만 가릴 수 있는 데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흉이 이제 길게 남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얼굴에 있다면 이건 아주 큰 치명상이 되겠지만 언제나 가릴 수 있는 머리카락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발 이식을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모발 이식을 수염을 가지고 했다. 수염을 째가지고 모발 이식을 했다. 그럼 아마 보편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흉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릴 수 있는 곳에 흉을 남기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도 이 흉이 많이 남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흉을 적게 만들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는 절개법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고려가 됐던 것은 과거에는요 흉을 뒤에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약간 그림이 좀 있는데 좀 더 다시 하면 네,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짧고 두껍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꿰매죠. 이렇게 꿰매게 되는데 꿰매니까 나중에는 붙었던 게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쪽에 있는 흉의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길이로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게 되면 이게 흉이 머리가 만약에 원형 탈모증처럼 머리가 그 부위는 안 나니까 흉이 굉장히 흉하게 보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텐전이라는 게 있죠. 압력이 있는데 이 압력을 줄일수록 흉이 남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짧고 길게가 아니라 짧고 두껍게가 아니라 얇고 길게 합니다. 이게 이제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얇고 길게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흉이 더 길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텐전이 약해가지고 아주 가는 일자로 길게 됩니다. 그러면 짧고 두껍게 하는 거에 비해서 흉이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어가지고요. 여자들은 지방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텐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대강꼽에도 잘 벌어지지 않는데 남자분들은 이 지방층이 상대적으로 조금이에요. 지방층이 적다는 거는 잘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수술을 하다 보면 남자의 두피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보다는 특히 남자분을 수술할 때는 이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짧고 두껍게보다는 얇고 길게 한다. 그래서 이걸 환자분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죠. 흉이 길게 남는다 그러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거의 보이지 않게 길게 남는다.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환자분의 텐션이 워낙 센 분들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텐션이 보통만 된다면 흉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얇고 길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개법에 있어서 절개를 해내고 나서 봉합할 때도 상당히 흉을 적게 남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거를 잘 맞추는 겁니다. 텐션을 잘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을 넣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 검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흉이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마진을 잘 메꿔서 한다. 마진을 잘 메꾼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얇고 길게 한다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추는 방법을 이제 트리코 파이톤이라고 그러는데 잘 맞춰서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꿰매는 게 좀 타이트하게 꿰매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꿰맬 때 그 위에만 이렇게 꿰매는 게 아니라 밑에도 꿰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꿰매는 거죠. 밑에를 꿰매고 이중으로 꿰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맞추고 밑에를 꿰매고 위에를 꿰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절개법에 있어서 뒷머리의 흉터를 적게 만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텐전을 받지 않는 디자인을 한다. 얇고 길게 해가지고 텐전을 받지 않게 해서 나중에 그 흉이 되더라도 벌어지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트리코 파이톤이라고 해서 요거 수위를 잘 맞춘다. 세 번째는 꿰맬 때 밑에와 위를 같이 꿰맨다. 네,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그 절개법에 있어서 뒷머리 흉터를 남기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는 절개법이 비절개법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비해서 좀 평가 절하되는 면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법을 생각하셨는데 이러한 면들 때문에 비절개를 선택하시려고 그랬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개법과 비절개법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생착률이 같기 때문에 어떤 거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생활하시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하실 때 어떤 게 더 편한지를 잘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 알려진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흉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정확히 하신다면 아마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